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사건을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가평 계곡 익사 사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이후로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해요. 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용소폭포라는 곳에서 부인 그리고 부인 측 지인들과 여행을 총 7명이 왔는데요. 그 남편 윤상엽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입니다. 자, 그 당시에 고인 윤상엽 씨의 아내 이 씨 본인이 직접 해당 이 사고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먼저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제보의 내용은 보험사에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해당 사건에 대해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 의혹이 그 이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형 보험사의 불법 만행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제보 메일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에 보냅니다. 제작진 측에서 제보 메일을 보고 아내 이 씨에게 연락을 해요. 여기서 아내가 이 배우자와 8년 동안 자기가 연애를 했고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 사실 주말부부로 지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보험사와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그런데 이후에 후속 취재를 위해 제작진 측에서 제보자와 재차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사망하는 시간이 익사 사고를 당한 시간이 보험 실효 만료 4시간 전입니다. 그날 0시에 실효가 되기 직전에 사망을 한 거고 보험 계약대로라면 8억 원의 보험 수익을 아내가 받게 돼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횡포를 부린다라고 제보를 했다가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닿았다. 일단은 좀 이상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제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취재 중단을 했습니다. 그 아래서.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제작진 측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를 다시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제작자가 연락을 해오기 이전에 작성된 해당 기사의 댓글 중에 부인이 신랑 앞으로 보험을 들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돈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 등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할 제작진에서 해당 댓글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조사에 들어가요. 가평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됐고 일산경찰서에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얼버무려요. 보험사 측에서 경찰에 이 아내 이 씨를 보험 사기 및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로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평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로 끝냈는데 보험사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하니까 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들여다보겠습니다. 친누나의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이 사망한 남편 윤상엽 씨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15년간 근무를 해요. 근데 아내 이 씨가 11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16년 가을 정도에 결혼을 해요. 근데 아내 이 씨는 학력이 고졸인 상태에서 이 대기업의 인턴 사원으로 들어와서 6개월 후 수료를 해요. 그러면서 인연을 맺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업무적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결국 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 사망한 이 고인의 집에서 1억을 받고 또 본인이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상견례나 예식 없이 그냥 2월 17일, 3월 그 다음 해에 혼인신고로 그냥 법적인 부부가 돼요. 결혼식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혼인신고 5개월이 지나고 이 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내는 보험 4개에 가입을 해요. 자신이 먼저 가입을 했는데 남편도
자기도 보험을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보험을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매달 보험은 계약자인 아내가 납부를 했고, 이후 남편 사망 보험 보상은 8억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 첫날 갑자기 아내 이 씨가 자기한테 10살짜리 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때서야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만난 남자에게서 가진 딸인데 지금은 친정엄마가 키우고 있다.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고인의 장례식에 입양한 아이나 아내 이 씨 측의 가족들은 장례식장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고인이 사망한 이후 8월에 2달 후에 아내 이 씨는 SNS에 수상 레저를 즐기는 영상을 올리고 5개월 뒤에 딸과 함께 마카오로 여행도 갑니다. 이때 동행한 지인이 유 씨였는데, 이 유 씨는 고인의 사망 당시 가평 계곡에 함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인의 누나에게, 윤상엽 씨의 누나에게 사망 소식을 처음 알려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내 이 씨가 아니라.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평의 용소계곡에는 총 7명이 물놀이를 갑니다. 오후 3시쯤에. 그런데 총 7명인데 일단은 고인 윤상엽 씨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내 이 씨, 그 다음 이 씨와 최 씨 커플, 그 다음 유 씨와 김 씨 커플, 그러니까 남녀 두 커플이 있고, 윤상엽 씨와 아내 이은혜 씨가 있어요. 자, 얼핏 보면은 남자 셋, 여자 셋이죠. 그런데 총 인원이 7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누가 끼냐면 그 당시에 이 씨의 내연남 조 씨가 낍니다. 자, 결혼한 상태입니다. 결혼한 상태인데 아내와 계곡으로 여행을 갔는데, 물놀이를 갔는데 그 자리에 내연남이 같이 갔다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내연남이 있거나 내연녀가 있으면 자기 배우자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윤상엽 씨가 이 내연남의 존재를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요. 만약에 몰랐다면 아내 이 씨가 내연남을 이상한 어떤 개념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데려간 것일 것이고, 만약에 이 내연남의 존재를 이 고인 윤 씨가 알고 있었다라면 굳이 참석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강제적으로 참석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용소계곡 여행이 이 고인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아내 이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여기에 있는 여성 유 씨는 중학교 때부터 아는 후배다. 그리고 조 씨는 이 씨의 정말 친한 친구라서 알게 된 친구다. 조 씨도 사망한 고인을 좋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아요?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이 고인은 수원에서 월세 30만 원짜리에 살고 아내 이 씨는 인천에서 신혼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굳이 왜 따로 이렇게 사는가라는 점이 좀 이해가 안 됐다. 그리고 고인은 그냥 자신은 그냥 여기에 있고 싶고 와이프는 인천에 살고 싶어,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았대요.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면서 부부가 됐다. 또 이 씨에게 과거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윤 씨가 사망한 계곡에 함께 갔던 일행 중에 이 씨의 내연남 조 씨가 함께 했다. 이 씨와 내연남 조 씨의 행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일단 상황 자체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사고의 가능성도 있지만 내연남과 배우자와의 심리적인 관계는 어떨까요? 만약에 내연남은 일단 윤 씨가 이 자기의 내연녀, 자기 애인의 남편이라는 걸 아니까 좋은 감정이 아니겠죠. 이 사망한 윤 씨 입장에서도 이 내연남이라는 걸 알았다라면 가지 않았을 것인데 참석했다라는 건 매우 복잡한 심정일 것이고, 만약에 몰랐다 손 하더라도 눈치를 채할 가능성이 있지요. 어쨌든 이 씨, 아내 이 씨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내연남 조 씨와 애정 행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남편이 이 내연남 조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사고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복합적인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진술에 의하면
밀었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남자 3명이 올라가서 1명이 떨어지고 2명째 떨어지고 세 번째 이 남편 윤 씨가 떨어진 상태에서 사망을 했는데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밀어 떨어뜨렸을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떨어졌는데 부작위, 내가 어떤 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자, 아내 이 씨의 지인이었던 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상엽 씨를 소개할 때 친한 오빠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의 친한 지인 여성에게 아내 이 씨가 내 남편이야라고 하지 않고 친한 오빠야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는 애정 행각은 내연남과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자, 이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아내 지인 중에 다른 두 커플과는 달리 이 내연남 조 씨는 짝이 없었던 상태였죠. 조 씨와 내연 관계를 인정을 하면서도 윤 씨 사고 관련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당시 물놀이는 아내 친구들의 놀이에 윤 씨가 갑자기 합류하게 된 것이고 두 커플과 아내 내연남 조 씨까지 총 7명. 계곡에 도착한 시간은 일요일 오후 3시. 다이빙과 수영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고 다른 물놀이객들이 이후에 갔다라는 거죠. 유모 씨와 친구가 나는 너무 추워 그래서 주차장으로 이동을 했고 5명이 남은 상태였어요. 자, 한 커플이 이동했습니다. 5명이 남아요. 당시 가평의 일몰 시간이 저녁 7시 56분, 가로등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일찍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즉 8시가 넘어버렸어요. 깜깜해. 자, 아내 이 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군가 마지막 다이빙을 제안을 했고 이 죽은 남편 윤 씨를 포함한 3명의 남성이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진 후에 누군가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제안했을까요? 아내가 제안했든 남편이 제안하지는 않은 걸로 추정이 되고 내연남이 제안을 했든 아내 아니면 뭐 하여튼 내연남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왜 제안했을까요? 밤에 해가 졌는데 굳이 3명이 다. 자, 두 친구가 먼저 다이빙을 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남자 2명이 뛰어내리고 마지막에 내 남편 윤 씨가 뛰어내렸는데 이후 문제가 생겼다. 아내 이 씨에 의하면 현장에 있던 4명 전원 윤 씨가 허우적거리는 걸 못 봤다. 뛰어내렸는데 그럼 어디까지 봤냐? 뛰어내렸다 얼굴이 쑥 나오는 것까지 봤다. 그리고 윤 씨가 물 밖으로 나오겠지 하고 나서 우린 뒤돌아섰다. 윤 씨가 허우적거리지도 않았고 살려달라고 외치지도 않았고 이내 수면은 잔잔해졌다. 8시 24분에 119에 구조 신고를 합니다. 비의도적 사고로 판단이 됩니다. 보험 시료 불과 4시간을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지인들은 고인이 수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인이 그러나 수영 강습에 등록한 적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윤 씨 가족들이 새벽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내 이 씨는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법의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말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기관지에서. 포말, 거품. 자, 우리 기관지 허파로 통과하는 기관지에는 약간의 어떤 점액질이 있습니다. 어떤 기체나 안 좋은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한 약간의 끈적거리는 점액질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에 딱 익사한 상태에서 살려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물에 들어갔다가 이런 행동이 반복이 되면 물과 공기가 번갈아 가면서 기도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거품이 생깁니다. 거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부검을 해보니까. 자, 보세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살려달라고 했겠죠. 오르락 내리락 했겠죠. 그런데 같이 동시에 뛰어내리고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내린 사람이 2명이나 더 있었다고 해요. 남자가. 이 아내도 있었고 가까이에. 그런데 조용했다. 그리고 뛰어내리고 올라와서 머리 나오는 것까지 보고 우린 뒤돌아섰다. 그리고 조용했다. 잔잔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까지 갔으면은 그냥 잔잔하게 있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떨어졌어요. 올라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머리 잡고 누른 거 아닐까요?
미룬 건 아닌지 몰라요. 자, 남편의 사망 이후에 아내 이 씨의 수상 레저를 함께 간 것은 이 지인 최 씨였습니다. 당시 자신은 사망 사건을 겪은 후 물이 무서웠는데 아내 이 씨는 웃으면서 수상 스키장에도 놀러 가고 뭐 이러더라. 그래서 이 아내 이 씨가 멘탈이 강하다라고 느꼈다고 해요. 최 씨는 윤 씨의 사망은 우연히 벌어진 사고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당시를 설명을 해요. 우연히. 자, 윤 씨는 주로 얕은 곳에서만 튜브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 내연남 조 씨가 튜브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간 적이 있다라고 해요, 남편을. 그러니까 윤 씨가 하지마, 진짜 하지마 하면서 싫어했대요. 자,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 사이인 거는 맞죠. 내연남인지 아닌지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둘이 관계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내연남 조 씨가 더 강해 보입니다. 내연남 조 씨와 그 다음 남자 이 씨 두 명이 튜브를 양쪽으로 흔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남편 윤 씨를 물 밖으로 나온 후에는 물에 들어가질 않았대요. 어느 정도의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아내 이 씨의 지인 최 씨 여성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자, 아내 이 씨가 마지막 다이빙을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이빙 후에 우리 다이빙하고 정리하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내 이 씨가 오빠도 뛰어라고 얘기했대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나 이제 뛰기 싫어 라고 했는데 이 바닥에 있던 구명조끼를 이 아내 이 씨가 이렇게 입으면서 오빠가 안 뛰면 내가 뛸게 라고 하니까 남편이 아니야 그냥 내가 뛸게 한 거예요. 자, 심리적인 어떤 제압되어 있는 그 아내에게 좀 끌려가는, 내연남에게 끌려가는 동시에 그런 느낌의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진술의 입각에서 상황을 그려보면은. 자, 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행 네 남자들끼리 다 뛰는데 오빠 안 뛰냐는 식으로 말했던 것이 자극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해요. 자, 그날 여러 번 다이빙을 했던 두 남자와는 달리 윤 씨는 다이빙을 안 했어요. 왜? 튜브 가지고 자꾸 장난치고 괴롭히니까. 다이빙을 여러 번 그 남자들은 했는데 윤 씨는 안 했다고요. 처음 한 거예요. 오빠도 해 이러니까 한번 하고 가자 이렇게. 그게 마지막 다이빙이 된 거죠. 이 두 남자 다음으로 윤 씨가 뛴 것은 맞다라고 최 씨가 기억은 해요. 그러니까 미룬 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말대로라면. 자, 내연남이 뛰어내리고 조 씨가,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이 씨가 뛰어내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남편 윤 씨가 뛰어내렸다. 여러분, 윤 씨가 뛰어내렸는데 포말 기도에서 거품이 나왔다. 거품이 나왔다라는 거는 허우적거렸다라는 얘기다. 입수한 다음에 푹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거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남자 두 명이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윤 씨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뒤돌아서 갔다. 다이빙을요, 해가 진 상태잖아요. 남자 한 명 뛰어내렸어. 그 다음 두 번째 남자 한 명 뛰어내렸어. 이제 마지막으로 윤 씨가 뛰어내리고 집에 갈 차례인데 그냥 뛰어내리고 머리 나오는 거 보고 우린 뒤돌아서 갔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수 후에 분명히 윤 씨의 몸이 떠올랐다. 수면 위로 얼굴과 팔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씨가 움푹 패여있는 절벽 쪽으로 헤엄치는 제스처까지 딱 봤다. 떨어져 죽진 않았다라는 거지. 보고서 이 씨, 즉 최 씨 애인 이 씨가 이제 물가로 아예 다 나와서 담배를 달라고 해서 이 최 씨가 담배를 찾아주는데 뒤에서 악소리가 들렸다. 당시 최 씨가 보기엔 고인이 움직이긴 했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허우적대기는 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최 씨의 주장입니다. 그녀의 이 기억은 매우 중요하겠죠. 아예 안 들렸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소리라도 지르고 허우적거리기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떻게든 했겠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완전 안 보였어요. 라고 주장한 건 아내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죠. 둘이 차이점이 있죠. 자, 아내의 기억과 이 지인 최 씨의 기억은 대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어디에서 엇갈리냐면 비명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윤 씨 주변에는 남성 일행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일행 중에 내연남 조 씨가 타고 있던 튜브를 벗고 윤 씨에게 헤엄쳐 가는 걸 봤다. 자, 튜브를 던져준 게 아니고 튜브를 내려놓고 헤엄쳐 갔다. 이때 아내 이 씨가 이 최 씨를 급하게 불러서 함께 자리를 이탈했다. 자, 떨어졌는데 내연남이 튜브를 옆에 놓고 던져준 게 아니고 헤엄쳐서 갔어요, 남편에게. 이 상황에서 아내 이 씨가 이 최 씨를 급하게 불러서 함께 자리를 이탈했어요. 2, 3분 정도. 그래서 언덕 위에 있던 튜브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 아내 이 씨가 물 위로 구명 튜브를 던집니다. 근데 이미 조용한 상태였어요, 수면은. 당시 구명조끼가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당시 마지막에 아내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었고 바닥에 벗어 놓았을 텐데 구명조끼가 어디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사고 당시 윤 씨에게 접근하던 내연남 조 씨는 최 씨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더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남편 윤 씨가 빠졌어. 허우적댈 수 있어. 내연남 조 씨가 옆에 있던 튜브를 바닥에 놓고 헤엄쳐서 갔어. 그 상황에서 아내 이 씨는 친구 최 씨를 붙잡고 언덕 위로 올라가서 튜브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2, 3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내려왔을 때 남편에게 헤엄쳐서 다가갔던 조 씨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멀리. 구하러 간 게 맞을까요? 2, 3분 안에 그쪽으로 헤엄쳐 가다가 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 있을까요? 구명튜브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내연남 조 씨의 위치는 윤 씨, 즉 사망한 윤 씨가 있던 곳과 멀어져서 얕은 물의 옆에서 서 있었다라고 진술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 씨는 당시 상황을 줄곧 생각했다고 해요. 내연남 조 씨와 아내 이 씨는 사귀는 사이였고 물놀이 당시에도 애정행각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남편을 앞에 두고 둘이서 같이 여행을 갔는데 계곡에 왜 굳이 조 씨, 내연남 조 씨를 데려갔을까 의문이 든다라고 최 씨가 주장을 합니다. 아니면 내연남을 데리고 가는 자리에 왜 굳이 남편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내 이 씨는 심지어 내연남과 같이 살아요. 동거 중이에요. 남편은 윤 씨인데 지금 인천에서 살고 있는 건 내연남이라고요. 그런데 남편 집에 가서 남편 차로 남편을 데리고 왜 데리고 갔을까요? 계곡에. 윤 씨는 인천 신혼집을 두고 왜 수원 반지하 월 30만 원의 월세집에서 생활을 했을까요? 이 윤 씨가 사망한 이후로도 이 윤 씨의 차가 계속 운행을 했고 그로 인해 고인 앞으로 과태료 청구서가 계속 나왔고 이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6월 30일 물놀이 날 당시 고인 명의의 차를 조 씨가 운전해 나타났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새벽 7월 2일 새벽에 수원 반지하 월세집 앞에 흰색 아우디 차가 나타납니다. 상복 차림의 아내가 차에서 내려요. 그런데 내연남 조 씨가 같이 내립니다. 같이 동거하는 사이였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망한 윤 씨의 이 월세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점퍼 등을 포함하는 짐을 들고 나옵니다. 새벽에 사망한 이후 이틀 후에 고인의 발인이 있던 7월 3일 이 내연남 조 씨가 다른 여성과 함께 다시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컴퓨터 본체와 기타 추가적인 짐들을 들고 차를 타고 떠납니다. 아니, 내연남 조 씨가, 인천에 사는 내연남 조 씨가 자기가 동거하고 있는 여자 이 씨의 사망한 남편의 수원의 집에 왜 왔죠? 새벽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와 발인이니까 함께 못 왔을 것 같아요. 친구를 보낸 거죠. 그리고 와서 왜 이 남편의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갔을까요? 그럼 이 여기에 동행했던 다른 여자는 또
어떤 상황인 것이지요? 이 정보를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관계를. 자, 고인의 누나가 고인이 살던 집에 있었던 컴퓨터 본체가 사라졌다. 고인이 들고 다니던 패드, 태블릿 PC도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남편 윤 씨의 PC와 태블릿 PC에는 자기네들이 숨겼어야 되는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연남은 불법 도박 사이트, 성매매, 알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불법적인 게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이 윤 씨가 이 대기업 부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연봉이 6천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적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빚에 허덕이고 이 아내에게 많은 돈이 오고 가고 또 이 내연남에게까지 돈이 들어간 그런 정황까지 나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내연남이 왜 남편과 함께 계곡에 있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문은 풀려요. 이 사람들은 서로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정신적이든 어떤 물리적이든 간에 어떤 억압 상태였다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내연남 조 씨에게 통화를 시도합니다. 고인의 집에서 왜 짐들을 챙겨가지고 나갔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연남 조 씨는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 그게 가장 궁금하다라고 반문하면서 제 생활은 왜 보호를 안 해주시지요?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따져요. 대답은 안 하고. 장례식을 하는 기간에 윤 씨 집에서 윤 씨가 쓰던 컴퓨터를 들고 나온 걸 재차 물으니까 지금 저한테 계속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전화하시면서라고 하면서 대답을 안 합니다. 내연남 조 씨는 왜 자신이 고인 윤 씨가 쓰던 컴퓨터 본체를 가져갔는지에 대한 대답을 결국 하지 않아요. 가져간 것도 이상한 상황이고. 자, 고인 윤상엽 씨는요, 부동산 채무 관련 서류들이 있고 2018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라고 해요. 자, 친정을 돕는다라는 이유로 아내 A 씨가 상당 기간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A 씨 본인이 이에 대해 직접 저희 집이 매우 가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래서 오빠가 많이 도와준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돈을 좀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고 그랬다. 그래서 빚이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금융권 채무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고인의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친구 김모 씨에게도 2년간 3,600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아니, 와이프 통장으로 넣으면 되는데 와이프 친구 계좌로 넣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건 뭔가 불법적으로 돈을 운영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재정적으로 궁핍해진 윤 씨가 아내 A 씨에게 돈 몇만 원을 좀 줘라고 오히려 부탁하기도 하고 주말에 사용할 최소 생활 식사 금액을 이 내연남에게 잘못 이체를 해서 좀 다시 돌려달라라는 카톡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후 불법 장기 매매를 시도한 흔적도 나오고 이렇게 궁핍한 시기에 아내 A 씨와 해외여행을 또 다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보험이라는 거죠. 윤 씨가 피보험자였던 보험들은 이 미납되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래도 해지하지 않고 간신히 계약을 유지해 나갑니다. 사망한 날도 4시간 이후에는 보험이 실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윤상엽 씨를 대리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무사가 이런 말을 해요. 회생 신청을 할 당시에 빚이 1억 3,500만이었습니다. 이 중 9천만 원을 갖고 나머지 4천만 원을 법원에서 탕감해 주겠다고 해요. 근데 아내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지 마. 그러니까 법무사가 좀 황당하겠죠.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는 어떤 감정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니냐. 배우자가 계속 같이 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아내 A씨의 주소로 등록되어 있던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내 A씨가 다른 사람들과 동거를 했다. 그 나이 또래 젊은 사람들이었다. 내연남 조 씨는 동갑입니다. 아내 A씨가 동거를 했던 기간은 윤 씨와 만나고 결혼한 시기와 겹칩니다. 법의학자의 진술입니다.
양쪽 기관지에 포말이 검출이 되는데 이 포말은 공기와 물이 기관에 반복하여 들어왔다 나가는 걸 반복할 때, 즉 수면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공기와 물이 기관지에 함께 들어갈 때 발생합니다. 흡입된 물이 기도 내의 점막, 끈끈한 점액, 그리고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공기와 이 어우러진 상태에서 경련성 호흡을 할 때 이 거품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인은 물에 빠진 상태에서 그냥 고요한 게 아니고 매우 심하게 허우적댔다라는 거죠.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걸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일행의 진술은 이 포말, 즉 거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일행의 진술대로 한 번도 올라오지 않고 공기가 기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연남이 들고 있던 튜브를 바닥에 놓고 헤엄쳐서 남편에게 갔어요. 그 사이에 아내는 지인 최 씨를 끌고 언덕으로 튜브 가지러 가자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한 2, 3분 정도 걸려서. 그리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용했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 내연남의 위치가 이미 떨어져 있는 얕은 물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는 남편을 구하러 간 게 맞을까요? 네 시간 후에 보험이 만료된다라는 거를 내연남이 몰랐을까요? 동거 중인 애정행각까지 남편 앞에서 벌이는, 그리고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PC와 짐을 챙겨 나오는 이 조 씨가 알았을 것 같은데요. 윤 씨가 살아생전 적지 않게 돈을 벌었는데 왜 돈을 빌려야 했을까요? 왜? 오얏밭에서는 갓도 고쳐 신지 말라고 했는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왜? 6천만 원이 넘는 대기업 연구소 연구원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법적인 부부인 여자에게 이 많은 돈을 계속해서 보내야만 했고, 이 아내의 계좌도 아니고 지인의 계좌, 심지어는 그 내연남의 계좌에까지, 물론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래 내역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사망한 후에 남편의 PC를 내연남이 가져갈까요? 그리고 왜 계곡에서 만났을까요? 그리고 왜 감히 남편 앞에서 애정행각을 했을까요? 그 가평 계곡의 그날 밤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